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여기는 안반대기 마을이에요. 떡매로 떡을 치는 안반처럼 우묵하면서도 널찍한 지형이 있어 안반대기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다 배추밭이에요. 겨울에는 눈이 엄청 오는 곳이고요. 해발 1100m의 고지대라 눈이 많이 오면 올라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겨울에 눈 오면 그 눈 속에서 캠핑하겠다고 캠퍼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평창과 강릉의 경계마을인데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고 많은 분들이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바로 여기 강릉시 왕산면 대길이에 반값 시골주택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현장 한번 살펴보고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앞에 엄청난 자연이 펼쳐집니다. 여기 집이 안 보이는데요. 집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보이세요? 저 멀리에 집이 하나 보이죠? 바로 저 집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경매 물건인데요.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속에 경매 물건이 딱 하나 보입니다. 여기에 집이 없어요. 집 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집인데요.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야, 이거 맹지 아니야?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쓰고 부동산에서 국공유지 필터를 딱 눌러보는 순간 와, 사방이 시도유지 국공유지입니다. 딱 보세요. 아, 사방이 국공유지예요. 뭐 맹지라고 볼 수 있지만 국공유지와 접해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이 집을 낙찰받는다. 요 도로 이용에 진입에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이 산속에 집이 이렇게 딱 하나 있는 것은 참 쓸쓸해 보인다. 그런 생각은 또 지울 수가 없죠. 현재 이 집에 사시는 분도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고 여러분이 한번 이 집을 낙찰받아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신다면 그 결심 역시 저는 대단한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집으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좀 볼게요. 여기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보이시죠? 이렇게 이어지는데 도로 포장의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딱 보시는 것처럼 경사가 좀 있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을 잽싸게 치워야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도로 양쪽이 낭떠러지가 아니고 뭐 경사가 아주 급경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륜구동 SUV는 충분히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건물을 보시면은 이렇게 건물이 두 개 있죠. 하나, 둘. 앞쪽에 있는 거는 단독주택, 뒤쪽에 있는 것은 창고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도 이렇게 단독주택과 창고 시설이라고 모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집은 34평 정도 되고 창고는 56평 정도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사용 승인이 2006년 12월로 이제 만 18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 땅 주인은 1992년에 이 땅을 구매했고 집은 2006년도에 지은 것 같아요. 집이 지어진 이후로 건축주인, 집주인이 계속 주인도 바뀌지 않고 살았던 집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 땅은 하나의 필지로 대지고 면적은 약 453평입니다. 지금 건물들을 보시면은 집과 창고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모두 남동향,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서쪽에 이렇게 산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해는 상당히 일찍 질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집 옆쪽 서쪽으로 산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해가 오후에 넘어가는 해가 굉장히 빨리 넘어갈 거란 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진은 미쓰고 부동산에 있는 사진들을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집의 모양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현관이 있고요. 이렇게 현관이 있고 현관 바로 뒤로 이렇게 썬룸처럼 생긴 공간이 있어요. 자, 이 모습을 평면으로 보니까요. 이게 현관이고 이 공간이 썬룸의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집을 보면은 이렇게 현관이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현관이 두 개가 있고 여기에도 거실, 이쪽에도 거실, 여기도 주방, 여기도 주방, 여기도 화장실, 여기도 화장실, 또 방이 있죠. 이렇게. 그런데 가운데 또 문으로 지나갈 수 있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도에 따라서 이 두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의 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집을 설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 뒤쪽에 이렇게 넓은 창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창고 관리실,
요 부분은 저온 창고, 여기는 그냥 창고. 이런 식으로 상당한 규모의 창고를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했지만 이 집은 목조 구조고요. 이 창고는 일반 철골 구조입니다. 자, 집을 앞에서 바라본 모습. 마당은 그냥 허벌판이고요. 포장이 따로 되어 있진 않습니다. 집의 왼편으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집과 창고가 보이고 이 집과 창고 사이에 이렇게 또 제시의 건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집의 오른편, 여기는 콘크리트로 마당을 포장을 해놨고요. 여기 뭐 데크도 보이고 창고가 보입니다. 뒤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이 창고 뒤에도 또 다른 창고들이 있는데 제시외 건물로 경매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와, 하늘이 참 멋지고요. 여기서 뭘 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절대 여기서 못 살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변에 집이 하나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모두 하면서 살아도 눈치 볼 일이 없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깊은 산 속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어떤 생활 편의 시설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로 보시면은 여기가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안반대기예요. 여기가 안반대기고 여기가 대관령면 시내입니다. 자, 경매물건 여기에 있는데 요 산을 넘어서 대관령면 시내에 가는 것은 좀 무리예요. 왜냐면 이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안반대기 마을에서는 이 길로 내려와서 이렇게 경매물건에 접근을 한 건데 제가 봤을 때 시내는 여기 있는 성산면 시내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차로 26분입니다. 와, 거리가 상당하죠. 차로 26분 간 다음에 10분만 더 하면은 강릉 시내예요. 자, 그런데 참 멀다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경매물건 여기 있고 안반대기 마을 여기 있는데 제가 네이버 지도에서 여기 편의점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기 왕산면에 편의점이 나올지 딱 클릭을 하니까 여기 대관령면에 있는 편의점이 나오고요. 와, 대관령면에 편의점 엄청 많네요. 하지만 여기 안반대기 마을 여기 왕산면에는 편의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여기 있는 강릉에 있는 편의점은 여기는 성산면이에요. 차로 26분 가야지 이제 편의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왕산면에는 편의점이 단 하나도 없다. 자, 그렇다면 왕산면에 병원이 있을까요? 역시 병원도 없다. 여기 강릉에 있는 병원 나오고 여기 왕산면에는 병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본 강릉시 왕산면의 인구입니다. 현재 2024년 10월 현재 1,507명으로 인구가 굉장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큐멘터리에서 도시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읍면 단위 인구가 3,000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활 인프라가 점점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3,000명 밑으로 떨어진 지 오래됐어요. 1,500명이니까 당연히 생활 인프라가 없죠. 물론 여기 왕산면 면사무소 있는 데 가면은 아주 작은 하나로마트가 있고요. 주유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갈 바에는 성산면 쪽, 강릉 시내 쪽으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결론적으로 이 집은 내가 진짜 자연 속에서 노는 걸 좋아한다. 나 혼자 놀아도 전혀 지치지 않고 너무 재밌다. 나는 혼자 있을 때 내면의 에너지가 넘쳐난다. 그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집인 것 같아요.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에는 강릉 시내 30분이면 가니까요. 시내 가면은 홈플러스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시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장을 봐서 집에다가 쟁겨놓고 생활은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골짜기에 집은 하나뿐인데 이렇게 농지가 많습니다. 앞에서 확인했지만 시 군유지예요. 아마도 지역 농민들한테 임대를 해주고 농사를 짓는 그런 농지인 것 같은데 제가 로드뷰로 확인해 보기에는 실제로 이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5월달이에요. 2021년 5월달. 강릉이면 5월달에 충분히 농사가 시작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강릉은 평창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자, 그런데 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자, 이거는 작년 9월 사진인데 그때도 뭐 작물이 자라서 수확기에 있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경매물건 앞쪽 모습인데 여기도 뭐 딱히 농사를 진짜 짓고 있다 그런 느낌은 들지 않죠. 어쨌든 이 경매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앞으로 미래 터전의 주변 환경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농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사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경매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감정가가 2억 7천만 원 정도 됐는데 현재 반값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최저가는 1억 3,300만 원인데 자, 이 가격을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반값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 왕산면 대길이의 어떤 생활 환경을 확인했잖아요. 그런 열악한 생활 환경을 확인했을 때는 이것도 비싼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입찰가 선정을 위해서 시세를도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의미가 없는 게 이 경매물건 사방으로 모두 시도유지 국유지로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뭐 시세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경매물건을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입찰가를 선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매물건에 전혀 관심 없는 분들에게는 뭐 1,000만 원도 안 되는 가치가 있겠지만 이런 환경에 내가 한번 들어가서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평소에 있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 판단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채권자, 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담보 가치를 생각했는지 한번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등기의 을구를 보면은 2번에 걸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08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만 원,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추가로 설정된 것이 채권 최고액이 8,400만 원입니다. 모두 같은 금융기관이고요. 이게 한 2억 1,400만 원 정도 되니까 아마 대출 금액은 1억 6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경매 과정을 통해서 청구한 금액이 1억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담보가치를 최소 1억 6천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주한 지 약 1개월 정도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유자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보증금은 없고요. 무보증금으로 월세를 120만 원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전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전입이 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분이 뭐 임차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현황 조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튼 보증금이 없고 전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집의 등기를 보면은 이 집 주인이 44년생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여든이 넘은 어르신인데 이게 2024년 9월 사진이죠. 작년 9월 사진. 여기 보시면은 뭐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요. 딱 봐도 어르신 같죠. 마치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여기 현황 조사에서 본인이 거주한 지 1개월 정도 되었다고 주장한 이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또 이 주택의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작년 9월 달에 이 집에 거주하고 있었던 집주인께서는 어쩌면 지금은 이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워낙 많으시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 집에 무보증으로 월세를 120만 원이나 낸다? 요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120만 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